제9회 정성더 TV를 시작하겠습니다. 외기 투합!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오늘 유난히 좀 기운이 빠져 계신 것 같은데.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요. 그죠? 예. 평소보다 약간 다운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환자보다 독감 환자가 더 많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 내과는 한번 가면 이비인후과나 내과 가면 독감 환자 때문에 줄을 뭐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건 뭐 당연히 기본으로 알고 준비하고 가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감기약이 없습니다. 대신 감기약이라고 하는 것이 해열제와 몸살 기운을 완화해 주는 건데요. 평상시에 비타민 C 2알과 쌍화탕을 계속 드시면 면역력이 증강돼서 감기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피부가 좋아집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어젯밤에 비타민 2알과 쌍화탕을 먹고 잤거든요. 네. 피부가 좀 좋아 보이나요, 제가? 네, 좋습니다. 좋은가요? 네. 아마 화장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처방해 주신 것 때문에 진짜 그 전날 약간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약간 몸살 기운이 있으면 집에 갈 때 꼭 쌍화탕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비타민 2알 쌍화탕을 데워서 먹거든요. 아침에 확실히 진짜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제가 그 이사님 조언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특히 독감에 걸리신 분들은 평소에 드시는 비타민 C 양보다 2배 정도 늘리고 또 약국에 가시면 원방 쌍화탕이라고 있습니다. 원방 쌍화탕. 그거를 하루에 3개 정도 이렇게 복용하시면 확실히 몸이 좀 좋아지실 겁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방 쌍화탕은 특정 브랜드는 아닌 건가요? 네, 일반 약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광동 이런 것처럼 강동 거 나오시죠.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우리는 이런 PPL 안 들어오나요? 딴 거 보면 이 PPL도 들어오던데 어때요? 우리 쌍화탕 뭐 이런 거 PPL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광고라든지. 아직은 키가 덜 큰 날 안 키가 들어옵니다. 덜 큰 날 아직 안 오고. 예, 어쨌거나 처방해 주신 내용을 제가 몸소 경험하고 나아지는 걸 봤을 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더 TV 시그니처 꼭지입니다. 한 달 동안 금리 변동사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준 한 달 동안의 변동 사항이 약간 있는데요. 지난 10월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는 지난달과 같이 3.5%입니다. 지난 11월 2일 발표한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9월 달과 같은 5.5%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시중은행별로 1년 정기예금 금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은 3.95%, 기업은행 3.6%,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은 동일하게 4.05%입니다. 또한 제1은행은 4.3%와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약간씩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로지역의 등솔신협과 구로신협 1년 정기예금 금리는 동일하게 4.35%입니다. 다만 정기예금은 이자가 4.9%와 4.6%입니다.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 게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14일 어떤 법원에 따르면 노인들의 파산 신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참고로 서울 시내에 65세 이상 된 인구 수가 196만 명입니다. 구로구에는 그중에 7만 6천여 명이 살고 계십니다. 서울에 20대는 137만 명, 30대는 142만 명입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파산 신청자 중에 10명 중에 4명이 60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신청자 2만 700명 중에 60세 이상이 무려 8,500명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높은 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어서 금융 취약계층인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령자층은 금융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에서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서 국민연금 수급 등 소득 공백 기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비용 부담 등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석호 위원은 특히 베이부머 세대 즉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은 한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세대입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부양하고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 노후 대책을 세우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제 혜택 한도를 높여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노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있는 노인들에게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점차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게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서울시가 지난 15일자로 상습 체납자를 공개했는데 전국적으로 세금 체납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특히 수도요금 체납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네, 서울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가 1만 4천 명으로 미납 세금이 무려 1조 6천억이 체납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지난 11월 15일자로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세금 징수 성과가 전국에서 1, 2, 3위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지난 14일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 체납 건수가 15만 건으로 약 330억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또한 대구 지역 체납액은 121억 원으로 상소요금도 4억 5천만 원이 체납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의 긴축 재정과 금리 인상, 불경기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로뉴스 클리핑입니다. 첫 번째는 구로구 내년 예산 소식입니다. 구로구가 내년 예산을 9,388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3% 증가한 수치인데요.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된 항목은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 대비 11.1%가 늘어나 5,56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안 중 노후된 동청사 건립 추진안도 있는데요. 구로 5동, 개봉 3동, 오류 2동, 수궁동 등이 대상이고요. 지난해 매입한 구로 5동 청사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열리는 제322회 구로구 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말 행사 소식입니다. 연말이 가까우면서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성과 공유회나 송년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중 몇 개 관심 가져볼 만한 행사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먼저 구로 발품러 실행단 공유회가 11월 29일 오전 10시 구로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열립니다. 구로 발품러는 장애인 주민, 비장애인 주민이 구로 곳곳을 함께 다니면서 장애인 이동을 방해하거나 어려운 곳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올해는 깔깔거리, 음악길, 잣절공원, 도림천 등을 함께 걸으며 모두가 안전한 동네를 위해 발품을 팔았습니다. 구로 발품러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로 협치회의 성과 공유회도 열립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3시 구로구청 강당에서 열리는데요. 올해 3년차를 맞은 도서관 활성화, 기후위기 실행 그룹의 활동을 발표합니다. 더불어 민간 협치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주민과 공무원들에 대한 유공표창도 진행됩니다. 현대 지역사회 문제는 점차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면서 공공행정에서 협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구로 민간협치가 지역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원리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이슈 전해드립니다. 다이어트 약의 성지라고 불리는 서울 구로구 한 의원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KBS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 의원은 다이어트 특효약으로 입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마약류가 아니냐는 소문도 함께 돌았던 터라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요. 이 씨는 의료용 마약류인 펜티메트라진을 환자 10여 명에게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위험성을 알고도 이 약을 과다하게 처방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구로구가 옛 남부구치소 땅에서 나온 대량 폐기물 비용 4억 4천만 원을 부담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남부구치소를 천왕동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구로구로부터 위 부지를 사업비 명목으로 받아 복합 개발에 나섰는데요. 부지에서 나온 대량 폐기물 비용으로 22억 원을 사용하면서 구로구가 하자 있는 땅을 팔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구로구가 토지 소유자이긴 하나 혼합 폐기물을 직접 매립했거나 투기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구로구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한다면서 22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4억 4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 구로뉴스 클리핑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인 몰래 촬영한 맛집 탐방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상 9회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